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러분 오늘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거친 한판 승부 세계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더 거친 판에 가셨는데. 그렇죠. 이 판은 아무 판도 아니죠. 네. 예. 한판을 종종 시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간혹 텔레비 돌리다가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들 하셔서 야 저기 잘못 나갔다가 이 패널분한테 좀 예리하고 어렵고 난처한 질문 받으면 좀 곤혹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시면서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관련 이제 공직 40년 동안 또 지내왔던 세월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두런두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식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정순을 말하다 이름하여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정의를 해주시죠. 그 유명한 58년 개띠시네요. 만으로 59세시고 예. 예, 청원 출신이시고 청주고 지역의 청주고와 청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노영민 전 의원과 고교 동창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도 아셨나요? 그럼요. 네, 공부 잘 했습니다. 저도 잘했습니다. 77년에 7급 공채로 청주시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셔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청주시 부시장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했고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내무부 국무총리실 같은 데서 근무하셨고 마지막에 행자부의 지방재정세제국장, 이거 상당히 요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무원을 명퇴하셨다가 그 이후에 2016년 8월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요번에 정계를 진출하시면서 이 자리를 그만두셨죠. 예. 이제 무직. 근데 한 가지 예. 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지방재정세제실장, 그러니까 재정세제실이 좀 확대가 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실장님이셨는데 제가 국장님으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근데 사실은 지금 소개를 해주셨던 이력상 말고도 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엄청나게 시간상 많으시죠.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지요. 자, 청주시장을 꿈꾸는 정정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시거든요. 부지사님께서는 출마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출마 선언했다고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데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고요. 그러세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됐냐?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에 이런 뜻이 있어서 입당을 했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기회가 되면 제가 별도로 좀 준비해서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언으로. 이제 기자분들께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일부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제 스스로는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고 입당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출마를 안 하실 수도 있다.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단 출마는 뭐 전제로 일에는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싶고 오랫동안 이제 국장, 부시장, 부지사 하면서 경험을 했고 공교롭게 2010년, 14년이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과 지사 대행을 또 한두 달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고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한다면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것이 작용해서 또 하나는 제가 부지사나 부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하고 싶었던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한번 좀 결단을 내보자. 앞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정말로 거친 세계인데 지금 일단 큰 저 덩어리로 좀 보자면 당장 그 당 입당 문제하고 경선 부분이 있거든요. 까칠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 언론에서 그 동안에 정정순 부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 정당,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이 보수 정당의 지사나 시장 후보로 다 계속 거론이 되어 왔어요. 본인은 뭐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간에 정정순 부지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보수당 쪽이다, 성향이다라고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으로 가셨어요. 그 당선 가능성만 노린 기회주의적 행동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상당히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픈 네.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은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는 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정부 또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됐다는 기본 시각입니다. 또 제가 지사님을 모셨다는 것도 이원종 지사님 때 와가지고 경기국장을 했고 또 정우택 지사님 때 또 역시 경제국장을 하고 청주 부시장을 했고 또 민주당이신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부지사로 와가지고 1년 3개를 모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다 모셨던 거죠. 그거를 오로지 정부로 해서 공직자로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던 거죠. 사실은. 오늘 이제 그 한판을 즐겨보는 이제 그 주변 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정정순 전 충북도 부지사님이 하고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는데 뭘 물어봤으면 좋겠냐.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오히려 뭘 이제 물어봤더니 예. 정정순 부지사는 자기가 지켜본 결과는 보수적인 사람은 알고 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어떻게 보면 옷이 잘 안 맞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해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 아. 근데 그 부분은 예. 지금 제가 공직에서 7급 공채로 들어가서 1급까지 간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에서 대표적인 흑수저입니다. 예. 비고시에 예. 지방대 출신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입학시험 와서 제가 1등으로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집에서는 입학금 단돈 2, 3만 원이 없었습니다. 예. 왜? 목돈이 없었던 거죠. 예. 3월, 2, 3월에. 아하.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낸다고 하니까 저희 담임선생님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신문사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런 딱한 사정을 신문에 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학교를 왔거든요. 그럼 또 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또, 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사리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 중에서도 소위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어렵게 컸는데 왜 날 보고 그런 시각을 입히느냐. 그것은 바로 정부 여당 쪽에서 일을 한 오랜 공직자의 기본 시각이 어쨌든 정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본인은 뭐 보수적이라고 하기 힘들다. 다만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며칠 전에 그 청주 시의원들이 그 입당 반대에 대한 연판장까지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견을 하시는 그건 물론 이제 당내에서의 당을 지키고 오랫동안 그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그분들의 또 당을 사랑하는 애정, 열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최종적인 심판은 공정한 경선 룰에 의해서 우리 권리 당원과 또 당원 또 일반 시민들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진정 지역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이제 뽑자. 저는 거기에 그 결과에 승복할 각오도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임할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왜 정부 여당 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느냐고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재정 구조는 제가 재정 세제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도 전교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를 넘었는데 청주시는 33.16%입니다. 한참 못 미치네요. 예. 자주도도 전국은 벌써 74% 5% 되는데 청주시는 59.36%예요. 이건 뭔 말하느냐? 청주시의 재정 구조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발전시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청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민선 통합 2기를 맞이하는 7기 새로운 청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정부 여당과의 협력 관계는 필수적이고 국가 지원이 와야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정부 여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다면 다른 고민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몰락이 없었으면 정반대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듣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아니 저는 이제 일반적인 청주시의 재정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입당의 이유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흑수저고 비고시 지방대 출신으로서 이렇게 해왔고 그 조직 내에서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루어진 거고 제가 해오면서도 역시 97년에 캐나다를 유학 갔을 때 소위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뭔가 장애인, 여성, 노인이 우대받고 그런 차별 없는 새로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유학생인 저에게도 우리 애들한테 양육수당을 주는 것처럼 이러한 뭔가 함께 고소득자와 어려운 자들의 소위 가처분 소득은 어느 정도 형평을 기해주더라. 보편적 복지의 개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역 발전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청주시의 재정 구조는 독자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저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민주당은? 권리당원. 권리당원. 아, 용어가. 예.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밝힐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저한테도 왔어요. 추천인 정정순. 밝힐 수는 그거는 나름대로 경선 과정에서 또 서로의 경쟁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은 열심히 했고 제가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실질적으로 탁 까놓고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입니다. 바로 노영민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노영민 전 의원님하고는 친구분이시지만은 지원을 부탁을 했는데 노영민 의원이 가타부타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는데. 노영민 전 의원의 지원 없이 혼자 단기 필마로 가능하겠냐?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꼬진 거. 아니 한판이지 이렇게 보내야죠. 노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저는 이제 정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함께 국회의원 생활하시면서도 사실은 지역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고 제가 경제국장이나 부시장 할 때도 늘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하거나 정책 집행하거나 타부처 협력할 때 의원님들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당내에서 함께 후보로 뛰시는 또 그런 분들은 또 오랫동안 함께 당내 하시고 민주화동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노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나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광희 의원 몇몇 한범덕 전 시장님 또 연철음 도의원님이죠. 이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품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 상품성이 있죠. 근데 다만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할 관점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이나 여러 가지 당의 공헌도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설득을 하느냐. 아우를 수 있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저는.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이 됐을 때에 과연 당하고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공직 생활하다가 갑자기 와서 시장이 되면 솔직히 자기가 잘라된 것이냐 당하고의 관계가 좀 긴밀하게 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위 이
공천제를 도입하고 지방에 이런 제도를 둔 이상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은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냐면 행정과 정치는 너무나 많은 다른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거칠고 냉혹한 이 정치 쪽의 생활은 그동안의 40년 생활과는 많은 경험을 가졌더라도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실 작정이신지. 그러니까 청주시장이라고 하는 청주시장이라는 자리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가입 이게 필수적인 것이죠. 또 오랜 공직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국회의원님들하고의 관계, 다양한 이제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면서 느꼈던 어떤 국회와의 긴밀한 어떤 관계, 또 우리 선배들도 역시 저와 같은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당히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셔서 시정과 도정을 잘 이끄셨다는 거죠. 물론 개중에는 실패한 분들도 있지만 성공해서 지역으로 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타 지역을 많이 돌아보지만은 청주가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그 요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의 발전이나 변화의 모습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뒤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어딨냐면 초대 김현수 시장을 제외하고는 나기정, 한대수, 남상호, 한범덕, 이승훈 현 시장까지 모두 다 관료 출신이에요. 중앙이나 지방에도 관료 출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를 보면 그닥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재선 실패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능이나 행정적, 정치적 무능이나 부정부패나 비리가 더 많았어요.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최근에 범죄 상황도 청주가 제일 많아지잖아요. 이 정도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관료시장은 그만하자. 이제 좀 바꿔보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시장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되셔야죠. 다만 어떤 관료다 아니면 비관료다 이런 잣대로 보기보다는 과연 그 사람이 청주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그건 이제 시민들이 좀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말이 나온 길에 이제 지금 청주시가 이제 통합되면서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3,500명 된다고 그래요. 그 몰카, 허위 출장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술판도 외지어서 벌인 것도 있고 최근에 이거 계속 끊임없이 터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상급자의 연대 책임 이것까지 지금 나왔어요. 처방을 내려서 공무원들 청렴들을 높일 수 있는지 그 한 말씀 해주셨네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청주시가 거의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광역시 체계로 들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청주시의 직원들하고 호흡하고 직원의 내부적인 걸 꿰뚫을 수 있는 이 내부 규율이나 이런 통제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시장님은 열심히 하지만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이 과연 시의 내부적인 직원들까지의 그것이 제대로 환료되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소위 청주시에 근무를 했었던 거고 부시장으로도 근무를 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조직을 규율하는 시스템이 꼭 강한 처벌만이 과연 능사겠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이 규율 시스템을 올바로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비리가 점점 확대되고 커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공직사회 특유의 또 가장 문제되는 게 학연주의 같아요. 특정 고교를 중심으로 뭉치는 학연주의,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공무원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정정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려되는 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런 점을 한 분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여쭤봤어요? 정정순 시장 이렇게 어떻게? 그 특정 고교, 또 유명한 고교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고 최고위직까지 오르셨잖아요.
정정순 그 부시장님께서 부지사님께서 시장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지역 내 잘못된 학연주의 문화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걱정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청도고등학교가 명문 뭐 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분 세대, 그 세대들은 많이 이제 공직에서 많이 퇴직들을 하셨어요. 실제 보면. 근데 오히려 청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대학. 이제는 이제 공무원 자체의 진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골고루 좀 들어왔어요. 예. 또 고등학교의 경우도 물론 청구가 있긴 있지만 예. 다른 고등학교 출신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예. 아예 지금은 너무 특정대 중심으로 공직의 진입 자체가 편중되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청주고 출신들은 제가 같이 있던 사람들은 거의 퇴직했거나 퇴직을 임박한 그런 사람들이라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니 걱정하지 마시래요. 이제 마무리 쪽에서 어떤 청주를 꿈꾸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 청주는 제가 태어나고 초, 중, 고, 대학까지 다녔던 제 고향입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예. 청주 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청주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은 지역을 투자 유치 때문에 다녀봤고 뭐 다른 외교 통상 쪽으로도 다녀봤지만 예. 청주는 어느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은 갖췄는데 거기에 이름에 걸맞는 청주는 아직 그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위 세계적 명품 도시 청주를 좀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세계적 솔직히. 명품 도시. 그렇습니다. 소위 명품 도시라 하면 살기 좋은 곳이죠. 예. 삶의 질이 높은 곳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도시 자체가 좀 활력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예. 또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소위 도로, 상하수도 이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폭설 또 폭우 이런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안정적인 도시 인프라를 우선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좀 질이 삶의 질이 높은 그런 도시를 좀 꿈꾸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또 그 아주 평범한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니 부지사도 하셨고 부시장도 하셨고 국장도 하셨고 서울서 정부 요직도 계셨었는데 그동안 그런 일들을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잘못된 시정이나 도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최고 책임자는 아니셨지만은 고위 관리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의 결과를 비판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지사님들 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시민들은 그렇게 그래서 느끼는 분도 많을 것 한편으로는 같은데. 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전에 했던 일과 다르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지라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당장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말은 하기는 쉽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기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고민과 또 토론과 이런 과정을 통하고 또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반짝하는 아이디어 한두 개는 낼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은 다 아는 거거든요. 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연구 개발 성과를 사업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청주의 여러 가지 재정 구조나 이런 것이 돈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저 공식 기자회견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정정순 부지사님의 그동안 삶의 궤적, 그다음에 앞으로 그리는 청주시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하시죠. 끝내기 한 판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정정순 그 전 행정부지사님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맷집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맷집. 예, 라이트 스트레이트. 맷집. 사실 이제 정치판, 이 진흙탕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이든 뭐 중앙 정치든 이 진흙탕 같은 게 정치판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건부술수, 네거티브 이게 뭐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맷집을 좀 키우시고 정치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맷집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매 장사 없다는데요. 저는 활용 정점이냐 화사 첨족이냐 이게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 부지사님의 청주시장 도전이라는 것은 40년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뭐 철학 이런 것을 온전히 녹여내는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은 역대 관료 출신의 청주시장들의 그 결과가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재선 실패가 보여지듯 뭐 시민들이 그 평가가 좋지는 못했어요. 이런 정 부지사님의 시장 도전이 결과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오늘 조금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하튼 정리의 말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좋고 프로그램 함께한 소감도 좋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이 앞으로 또 다른 4년은 청주 발전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청주가 향후 새로운 100년, 50년 또 광역시 체제에 준하는 이런 행정 체제를 갖추는데 이 4년은 정말 소중하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4년 단임의 각오로 그 기반을 놓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재선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네. 4년 동안 그 기반만 만들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야, 하여튼 오늘 프로그램 하면서 굉장히 열정과 에너지를 느꼈거든요.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시민들 속속속속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열정적인 나중에 그 활동과 이런 것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